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2024년에 제가 처음 발표하게 됐네요. 네,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넥스트 코그니터와 넥스터스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인증 과정을 서버 사이드로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경험적인 측면을 녹여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목차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자기소개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자기소개 한 다음에 목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코그니토랑 넥스터스를 처음 외주에서 사용하게 된 케이스라 나중에 발표 끝나고 QA 할 때 단순한 질의응답보다는 서로 아시는 거 있으면 첨언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최지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기획자였다가 클라이언트한테 좀 지쳐가지고 그놈의 구현해달라라는 말이 지쳐가지고 회사 과감하게 때려치고 폐관 수련한 다음에 개발자로 전직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외주도 하면서 이렇게 아르아르 지냈는데 현재 멋진 회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목적은 눈물 흘렸던 순간들을 공유하면서 혹시 적용하시게 된다면 저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용기 내서 발표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목차는 이러합니다. 일단 레파지토리 링크 제가 간단하게 예시 코드를 담은 것들을 예시를 좀 짜왔어요. 링크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 스택이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실 수 있는 분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거 쓰고 이게 뭔지 정도만 설명드리고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러블 슈팅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제가 뻘짓한 거 하시지 말라고 써놓은 거랑 간단하게 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파지토리 링크는 이렇게 되고요. 한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코드만 보실 수 있고 실행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ENV에 환경 변수에 담아놓는 게 있는데 제가 푸시를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구현했는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구현 편에서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코드를 좀 조각조각 잘라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핵심 기술 스택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코그니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웹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인증과 권한 부여 그리고 사용자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에도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여러 회사의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풀과 자격 증명 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을 조합하거나 각각의 별개의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가입과 로그인을 제공하는 사용자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 증명 풀은 사용자 풀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에 성공한 사용자에게 AWS 인프라에서 여러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거 어차피 PPT 올라가죠. 요거 관련된 자료도 링크도 같이 달아놨어요.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어스랑 아마존 코그니터 아이덴티티 J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넥스트어스는 아시다시피 넥스트.js로 구현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편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입니다. OAuth 프로바이드를 제공을 하고 OAuth 인증 방식의 로그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일단 쪼레빈 저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콜백 함수를 이용한 JWT나 이제 세션이 조작이 가능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도 토큰 정보를 일부 노출시킬 수 있고, 여기 오타가 조금 있네요. 네, 유즈 세션과 같은 홈을 통해 참조를 가능하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가능한데 서버 세션에서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레파지토리는 적용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마존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JS는 SDK이고요. 아마존 코그니토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사용자 풀 관리, 그룹 및 권한 관리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핵심 구현인데요. 이제 레파지토리에 있는 것들이고, 제가 간단하게 구현을 한 상태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일단 들어가기 앞서 그냥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만 흐름만 보여드리려고 해서 짜온 시안이고요. 이걸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코그니토에 제가 임시로 계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인증 과정도 다 거쳐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로그인 하면은, 성공하면은 그 코그니토에 있는 제 이름이죠. 이름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놓은 형태로 간단한 거고요. 그냥 로그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짜왔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외주에서 코그니토와 아마존 코그니토와 넥스트어스를 이제 인증 방식으로 도입한 케이스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냥 넥스트어스의 코그니토 프로바이더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던 상태예요. 이렇게 페이지가 조금 바뀌었는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넥스트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있는 샘플 코드인데, 이대로 적용하시면은 구동은 됩니다. 구동은 되지만 타 소셜 로그인처럼 외부 외부 링크로 이동이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되게 멋스러운 레트로한 UI가 같이 나오는데, 제가 받은 태스크는 커스텀 UI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로그인 일종 커스텀 되어 있는 UI에다가 이 코그니토를 붙여서 인증 방식을 해달라라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어떤 SDK를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제 아마존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JS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걸 그냥 넥스트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만들어진 로그인 UI에다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요 보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5개의 데이터들이 쌓이기도 하고, 이게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로컬 스토리지도 훌륭한 웹 스토리지만은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나 가장 제가 염려하던 게, 타 사이트 가도 로그아웃을 제가 누르지 않으면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넥스트어스가 딱 있고 코그니토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상태 생명 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렇게 불러오면 어쨌든 일반 유즈 스테이트든 아니면은 뭐 전역 상태 관리든 클라이언트의 상태 생명 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게, 자료가 일단 없어요. 자료가 없고 인프라가 전멸돼 있고, 제가 아시죠? 다들 찾다 보면 인도인 개발자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랑. 그분들조차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이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 심정을 나타내는 밈을 좀 들고 왔는데, 유연한 UI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분명 코그니토에 적혀있는데 전혀 유연한 건 알겠는데 안 알려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넥스트어스의 모든 도큐멘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찾아낸 방법이 넥스트어스의 크리덴셜스를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크리덴셜스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직접 이미 크리덴셜스, 그러니까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성해서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바이더인데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그니토 프로바이더가 있지만 이거는 외부 링크로 이렇게 타 소셜 로그인처럼 이동한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내가 커스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적용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제가 외주에서 적용한 버전이 좀 달라요. 지금 레파지토리 리드미에 제가 어떤 버전 썼는지 라이브러리 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레파지토리는 앱라우터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외주에서는 페이지 라우터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팅이 조금 달라서 커스텀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폴더 구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페이지 다이나믹 라우터가 이제 폴더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세한 코드는 뒤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그니트에서 생성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풀 아이디와 앱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거를 환경 병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덴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여기 하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어요. 여기도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넥스트어스 밑에 루트 T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크리덴셜스가 있는데 이 크리덴셜스 프로퍼티를 통해 어떤 입력을 정보를 받을 건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값들은 이쪽에 보내면 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해당인데 패당이라 썼네요. 여기다입니다. 해당 프로퍼티 값을 객체가 이제 어서널이즈 콜백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전달되는 형태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 SDK에서 쓰는 코드들을 여기 인증할 수 있는 이 함수 구간에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덴셜스 값을 통해 해당 사용자의 로그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로그인에 제어할 수 있는 함수고요. 여기서 저는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JS API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프라미스를 뱉어냈냐 하시면은 그 외주에 있을 때 타입스크립트 타겟이 ES5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가 이제 타입 에러가 너무 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 약간 옛날 방식일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입 에러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케이스고요. 이제 함수를 호출한 후에 반환된 결과를 따라 이제 프로미스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석세스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객체들을 뿌려줄 수 있겠고요. 에러는 사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오류를 리젝트를 통해 반환하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콜백 함수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JWT 토큰과 세션을 관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앱라우터에서 넥스트어스를 이제 세팅하는데 추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핸들러 부분인데 해당 코드가 Next.js API 라우트 핸들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새로 고친 get 세션 하는 것도 또 클라이언트에서 호출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유지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더 클라이언트 측의 부하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넥스트어스를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프론트엔드로서 조금 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시다시피 쿠키로 처리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트러블 슈팅인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유의사항이긴 한데 이게 처음 앞서 그 넥스트워스 기본 세팅하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설정하면 그 SDK에서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뇌를 하기 시작했죠. 일단은 외주에서 이미 세팅을 했으니까 이걸 살리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네, 온갖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별 방법을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크립토를 통해서 시크릿 해시를 만들어가지고 페이로드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해시를 조합을 해서 보내봤는데 어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토큰 엔드포인트에 차근차근 어펜드 해가지고 포스트 요청을 보냈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 시크릿 해시 방법은 제가 공식 문서에서 본 것 같은데 좀 페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도하신 분들은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작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공식 문서를 더 잘 읽어보자였는데 여기 SDK에 대한 독스를 보니 접근이 안 되니까 꼭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해제하고 사용해라 라는 거를 저 조그만 문구를 이틀 밤새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도입하게 되시다면 시크릿을 해제하시고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하시면은 보다 그나마 시크릿이 없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다 프론트엔드로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혹시? 네, 그래서 짧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조언해주실 분. 첨언도 좋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 방법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저도 뭐 배워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마 한 분도 없을까요?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는데.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 끝부분에 저는 저 예시 프로젝트의 고통을 약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저 마지막 부분은 사실 제일 저도 고민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인데 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지원하지 않는 게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좀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어서 저 코그니토 SK에서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지원하지 않지만 내가 진짜 힘든 길을 가도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뭐 스프링 베이스나 다른 언어의 SDK에서는 코그니토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선 잘 들었고요. 우선 설명에서는 약간 너무 기본적인 것만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코그니토를 쓰시면서 뭐 사용자 지정 속성을 뭐 따로 지정한다든지 뭐 코그니토는 뭐 메일 SES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주는 기능도 있으니까 뭐 이걸 하면서 내가 심화적으로 이런 걸 더 해보겠다는 생각 혹시 없으셨나요? 네, 저도 이제 코그니토 직접 살펴보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지금 하는 외주가 살짝 홀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 페르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가 안 된 케이스다 보니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확정이 된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왜 프론트에서 필요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시작은 되게 단순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부분, 기존에 제가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난 기술적인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존재했기 때문에 이걸 챙겨야 된다라는 약간 개인적인 사명감 때문에 챙기려고 하다 보니 저는 트러블 슈팅까지 오게 된 케이스였고요. 아까 지영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안 되더라 라는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질문 주셨던 분 거랑 지금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먼저 저 지인하고 같이 하던 외주 프로젝트에 끌어들여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SES 같은 경우는 저희 이메일어스에서 실제로 적용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거고, 커스텀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로그인 구현할 때 어떤 필드를 받겠다고 정의를 하고 시작한 부분이어서 아마 외주를 드릴 때는 더 이상 수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부분이, 만약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없다고 하면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제외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나머지 부분을 아는 경우에 콜백을 위조해서, 특히 뭐 콜백이 보안상 취약점으로 로컬호스트에서 콜백을 가능하게 구현을 했다, 이런 경우에 콜백 위조를 통한 코그니토의 기존 사용자들의 계정 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던가 하는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꼭 권장을 드리는 게, OOS 구현하실 때 개발 끝나게 되면 프로덕션에서 꼭 로컬호스트에서 콜백 못 받도록 하는 걸 권해드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우 조용하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건데, 그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약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혹시 첨언해 주실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용자 풀에게 한번 그 콜백에 위조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막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또 첨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반만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없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이슈어 나머지 파라미터만 가지고 코그니토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해요. 뭐 다른 아이디 하나도 패스워드 모르면 접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SK 써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액세스 키랑 시크릿이랑 페어로 제공하게 되는데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트러블 슈팅한 부분에서 저도 그냥 경험상 알게 된 건데, 흐름 방향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해시, 이제 크립토로 만든 시크릿 해시를 같이 붙여서 그렇게 인증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시크릿이 왜 필요하냐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실제로 코그니토 구현하시다 보면 아이디까지는 생각보다 노출되게 되는 구간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쟤를 완전히 뒤에 숨겨서 백엔드에서 안 보이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시크릿을 쓰는 구조가 좋겠지만, 뭐 지금 아이덴티티 JS는 왠지 몰라도 저 시크릿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뭐 약간 관련 없는 질문도 발표자분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하셔도 되거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커스텀 UI를 사용을 하지 않고 기존의 아마존 코그니토에서 제공하는 UI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은 좀 해결이 된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코그니토 프로바이드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들 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저 중에 한 가지만 빠지게 되면은 아예 에러가 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신 레트로한 UI로 간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되게. 네. 이것도 실무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게 사실 UI가 있고 물론 UI가 좀 불이것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보안상 법령을 채우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되면 저 밑에 마케팅 동의할 거냐 이런 체크들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한 번의 창에서 다 받아서 로그인하고 특히 저기서 로그인만 보셨는데 로그인 말고 회원 가입도 창 수정 못 하거든요. 클래식 쓰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동의라든가 이런 거 받게 되면 한 창에서 다 받아서 일부 값은 별도의 DB를 구성해서 DB에 저장해야 되고 실제로 국내 법령상으로는 그 마케팅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 체크했고 해제하고 이 체크를 언제 받았는지 그런 날짜까지 다 저장하게 돼 있고요. 뭐 하시다 보면 실제로 저 마케팅 동의 안 받았는데 나한테 메일 왜 보내냐 그런 걸로 기사에 고소하는 고객분들 실제로 계세요. 실무적으로 뭐 엔터프라이즈나 상용적으로 하다 보면 저 기본 UI에서 받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기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냥 궁금해서. 네. 저도 이제 2020년까지 이제 리액트랑 이제 노드.js 이용해가지고 구현한 적 있었는데 앰플리파이로 코그니토 썼었거든요. 네. 그거를 선택을 안 하시고 지금 저 SDK랑 넥스트어스 이용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주어졌을 때 그렇게 주어져 있었던 케이스라서 네, 저는 어쨌든 외주니까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일단 놓여져 있으니까 해야 돼. 네, 그래서 아마 인프라 구성하신 분께서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당연히 큰 뜻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또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구축하신 분이 저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 아키텍처를 제가 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기능 추가될 때 매니지드 서비스에서는 특히 앰플리파이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호 서비스면 괜찮은데 나중에 기능이 추가될수록 뭔가 계속 제약이 생기거든요. 저는 애당초 지금 컨테이너 베이스로 다 분기해서 처음부터 컨테이너로 뛴 직접 풀 매니지드 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띄울 걸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니지드의 앰플리파이나 뭐 앱러너 같은 서비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었어요. 질문 있으시죠? 그 다름이 아니라 네. 그 코그니토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조금 궁금해서 사실 되게 낯설거든요. 이 코그니토를 통해서 뭔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냥 직접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떠한 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니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약간 이렇게 아키텍처 설계하신 분의 의도가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다른 백엔드 서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물론 UI는 정말 레트로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로컬 맛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관은 레트로해 보여도 내실이 좀 탄탄한 느낌이 들었고 기존에 요즘 막 유행하는 백엔드 서스 이용했을 때는 뭐 로그인 같은 것들 몇 번 초과되면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락이 안 되고 따로 레디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그니토 같은 경우에 제가 테스트를 정말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느낌이 났어요. 여기에서 아예 코그니토에서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편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의 밸리데이션이 잘 된 케이스라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첨언을 해주실 것 같아서요. 네, 사실 국내에서 저것도 제가 처음에 제가 아키텍처를 구상했을 때 파이어베이스랑 코그니토랑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코그니토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개발하다 보면 뭐 S3라던가 기타 AWS 내부 자원들과 연동할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이어베이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SDK 키 기반으로 간다던가 이런 서드파티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코그니토의 가장 큰 장점이 AWS 내부 서비스 간의 권한의 위임과 할당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렇고 직접 로그인을 구현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에 관련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또 제가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보안 진단을 하고 있고 오펜시브 시큐리티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로그인을 철저하게 만든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니어분들한테 꼭 보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드리는 부분이 로그인단하고 회원 가입단을 웬만하면 잘 만들어진 거 써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니어 때 투어스는 투팩터스를 만들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입력하고 분명히 투팩터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엑스포드로 그냥 두 번째 단을 건너뛰어버린다던가 어떻게든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리스폰스 변조해서 에러 떨어져도 그냥 205K 떨구면 넘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본 그리고 실제로 상용 서비스에서도 많이 구현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의 취약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 구현보다는 검증된 로그인을 가져가게 됐고 둘 중에는 코그니토를 선택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더 첨언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외주 하니까 받아서 그냥 SDK 써봐야지가 아니라 되게 다 면밀하게 뜯어봤는데요. 물론 면밀하다 해도 부족한 부분은 많겠지만요.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코그니토에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최초로 이제 컨펌 상태를 확인을 하거든요. 뭐 이메일이나 SMS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다른 사스를 이용했을 때는 물론 컨펌하는 과정에 대한 에디터가 존재합니다만 이제 저도 주니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분명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에디터라면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코그니토는 그런 컨펌 과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템플릿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증 코드 받는 버전이 있고 아니면은 제공되는 URL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된 케이스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방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없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한데요. 잘 뜯어보면은 내실이 정말 월풀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내실이 좀 튼튼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람다도 이렇게 자유롭게 걸 수 있었고 타 AWS 서비스를 이용한다 했을 때는 확실히 제가 여기 보면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도 충분히 이렇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코그니토 토큰을 발급하는데 AWS 서비스다 보니까 약간 한도가 있다고 방금 찾아보니까 알게 되는데요. 네. 이 한도를 늘리려면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한도 아직 그렇게 트래픽이 큰 서비스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경우인데 AWS에서는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AWS의 모든 서비스는 소프트 리밋하고 하드 리밋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드 리밋에 도달할 때까지는 케이스를 열면 검토해서 가능한 경우에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객마다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열 때 제 기억에 AWS에 일단 서포트는 유료예요. 그래서
돈을 안 낸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아마 메일로만 챗도 안 열리고 메일로만 열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게 메일로 열리고 그 한 단계 올라가면 그게 챗이 됐던가 하고 그 위에 월 사용료의 한 8%가 10% 정도 내게 돼서 디벨로퍼 이상 올라가야 어느 정도 서포트 같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기억해요. 네, 물론 서포트 레벨 올라가면 어쨌든 처리를 좀 더 빨리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만 그냥 받고요. 이제 피자 시킨 거 테이블에 세팅하고 다 같이 간식 먹으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수고해 주신 분들 지연이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